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굉장히 또 힘이 좋네요. 나는 갈 길을 간다라는 모식의 상승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시장은 어떤 주변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시장 불안한 것, 그리고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불안한 건가, 어떤 실적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하루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다우지수 이렇게 끝에만 보신 분들 플러스 났네라고 보시지만 다우만 보면 뭐 다들 빨간 때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우지수가 오늘 정확히 보면 124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혹시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에 일어나시군요. 네. 하락이 240포인트가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하루 변동폭 400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늘 변동성이 있었고요. 뭐 나온 건 새로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말씀드렸지만 WHO에서 제네바에서 이제 긴급 회의가 열렸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비상사태 선언 가능성 우리가 보도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저께 그림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물론 이게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우리가 증명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차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 선을 어저께 혹시 못 보신 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가운데 선은 딱 WHO에서 긴급 사태를 비롯해서 중요한 선을 이제 발표한 날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부터 마이너스 10년, 플러스 10년이 아주 초장기 그림이라는 거 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12개월, 그렇죠. 12개월이죠. 1년. 네. 1년짜리 1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12개월인데 제일 위에 있는 선이 많은 분들이 요즘 비교를 사스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도 빠졌다가 WHO에서 그런 공식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 얘기한 다음에 주가 좀 반등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은 2003년 사스를 포함한 6번의 중요한 거기에 보면 조류독감도 있고요. 한 2년 전인가요? 지카 바이러스인가? 소두증인가 뭐 그런 있었던 그렇죠.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때 거를 포함해서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저걸 보면 우연히도 WHO에서 발표한 이유를 전후해서 주가 좀 반등했다 얘기하는데 이게 물론 과거지만 뭔가 이제 WHO까지 나면 뭔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한 3, 4개월 안에 뭔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페이즈 1이라고 거기도 썼지만 뭐 백신이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CDC에서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제가 정확하게 그 의학 용어들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번역 것들이 나올 텐데요. 꼭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약간 나오고 있고 물론 미국 사람이란 말은 존재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좀 안정시키고 각국에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그런 그림인데 오늘 우연히도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빠르게 안정을 보여줬다는 것이 어떤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겠고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실적과 맞물려 있는데 실적 시즌이 과거 대비 엄청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기업들. 이제 어저께 나온 건 페이스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나쁜 것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그 외에 애플 아주 좋게 얘기했고 가이던스로 올렸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요. 구글은 다음 주인데 오늘 발표한 이제 아마존은 잠시 후에 말씀드렸죠. 아마존은 아주 초 깜짝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깜짝 실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위에 있는 큰 형님들이 끌고 가는 시장에서 실적을 좋게 발표하니까 실적과 전체적인 분위기의 싸움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좀 합리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전반적인 모두가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4-5 종목을 갖고 있고 테슬라를 갖고 있는 분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면 흔히 얘기해서 지금 4개월 만이죠. 10월이었으니까 11월 3개월 만에 다시 장당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10년물이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물론 1600가를 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아는 것은 전부 다 안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서 이게 10년물과 3개월이 정확하게 3, 4개월 만에 다시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10일 중에 7일이 하락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유가도 지금 $50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GDP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GDP가 2.1%로 이제 결정됐습니다. 4분기가 점점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연간으로 보면 2.3%니까 그 전에 2.9보다는 좀 안 좋은 거가 되겠고요. 오늘 얘가 급해갖고 다 말씀 못 드린 거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미국에서도 미국만 좋은 게 아니니 다른 나라도 좀 사자 그런 얘기
분산을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네. 유럽도 사고 이머징도 사라는 얘기 많이 기억하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게 미국 사람 상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더 사라는 얘기가 아니다. 국내 분들이. 그래서 네네. 그렇게 만약 그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증권사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아마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뉴스나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식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20년에 한국 주식 사라라고 네. 하면은 나 그럼 한국 주식 비중 더 넣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 주식이 거의 막 50% 60%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미국 주식은 꽤 많이 들고 계시니까 한국 주식 좀 더 사보세요.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나 이런 일부 뭐 전략가 이런 네네. 사람들이 미국은 큰일 났다. 한국 더 사야 된다. 이제 한국이다 얘기했던 분 많이 들으셨을 거 네네. 얘기하셨는데요. 문제는요. 어찌됐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죠. 소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지만 이머징 마켓 한번 올해 보신 적 있어요? 이머징 마켓 지수를 한번 보면 이머징 마켓이 한 8% 떨어졌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요. 그래요? 네, 고점 대비요. 혹시 여기 가능하시면 그 EEM이라고 하면 심벌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EEM이요. 예, EEM인데요. 네. 이미 8~9% 지금 고점 대비 직전 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거기서부터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20% 약세장인데요. 이머징 마켓 떨어져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 전체보다 더 떨어진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는 브라질이죠. 네. 브라질이고요. 이건 이제 조금 길게 좀 보여주시면, 네. 예. 1년으로 보여주시면- 볼게요. 1년으로. 예, 1년 보시면 이게 고점 대비 그러네요. 거의 10% 약간 못마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브라질이 이제 10% 넘나들게 떨어지면서 조정 장세로 들어갔거든요. 네. 또 하나 보여드리면 EWI 한국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EWI. 네. 그 브라질과 한국이 이머징 마켓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물론 이제 브라질은 워낙 변동성이 큰 나라가 되겠지만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 아직 휴장 아닙니까? 네네. 대만이 어저께 제법 많이 떨어지고 네네,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이머징 마켓이 다시 좀 약간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예. 네. 무리시장 뭐 환율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그 재미는 없는 국가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 3인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신다면서요? 예. 그 테슬라는 지금 역시 사상제 효과로 어저께 12%인가요? 어저께 시간에 끝났고요. 오늘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가격에 지금 가 붙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를 바꾼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요. 네. 아마 목표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제가 채봤더니 최소한 8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올려놨고요. 최상의 케이스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 뭐 워낙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요. 어저께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댄 아이비스가 최상의 조건이라는 전제로 지금 $1,000를 얘기했고요. 원래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가 $800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1,000로 최상의 불 케이스로 $1,000를 제시했고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에 올라간 이유가 올해 50만 대를 팔겠다, 인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인도하면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그렇죠. 50만 대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누적 100만 대 판매가 2년 정도 땡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논리를 한 증권사가 있었는데 똑같이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더 큰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뭐 실현이 안 된 거니까 예측하기 쉽지 않고 네네. 그 조건만은 아닌데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테슬라는 많은 분들이 테슬라 당연하니까 뭐 지수에도 편입될 거라고 아시겠지만 편입된 적이 없습니다. 나스닥엔 포함되어 있는데 네. S&P 500엔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잘하면 올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필요 충분 조건에서 최소한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4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2분기 연속 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2분기 연속 이익 나면 S&P에서 또 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가능성이 있다면 하반기에 있겠는데 만약에 S&P 500에 만약에 하나 들어가면 주가랑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요 공급에서 수요 요인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건가요? 혹시 S&P 지수에 편입되면서 그만큼의 비중을 사들여야 되는? 당연하죠. 예. 상상 이상이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상당히 호재는 맞는데요. 뭐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뭐 상당히 하는 사람도 지금 있다. 그 예, 정도?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주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에이저 서비스인데요. 대부분 사업 분야가 두 자리 성장을 하면서 뭐 당연히 목표 투자 의견을 바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매수 의견을 이미 갖고 있는데요. 최소 17곳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오늘요.
다음 문제 페이스북이 되겠는데요. 성장세 둔화 우려로 어저께 시간에서 빠졌고 오늘 그만큼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210 정도 와 있는데요.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피보탈 리서치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지금 내렸고요. 예, 다만 다른 곳들은 한 군데 내린 적이 없겠고요. 목표 주가는 요 한 군데 내렸지만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8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냐면 워낙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이 그 어저께 시간에 오늘 정기장의 하락 요인인데 그렇게 투자 의견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시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뭐 페이스북 끝났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기업들은 이제 전일장에서 실적이 발표됐던 걸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던 거고 이번 시장에서 코카콜라라든지 또 아마존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들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네, 코카콜라 이제 오늘 아침에 네네. 실적 발표했고 3% 정도 주가가 상향해서 끝났는데요. 매출은 기대 이상 나왔고요. 순이익은 이익은 그대로 나왔는데요. 핵심은 제가 지난 분기에도 코카콜라 말씀드린 때 기억이 있는데요. 코카콜라 자체가 외형이 엄청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는 소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탄산음료고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코카콜라, 펩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밖에 레디 투 드링크 음료, RTD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무슨 주스가 됐건 네. 요즘은 커피도 음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펩시가 인기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 음료 있죠. 네. 마트에서 파는 거에 중남미, 미국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있는데 또 하나는 생수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면 물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음료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코카콜라는 지난 분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유기농입니다. 올게닉 쪽인데요. 올게닉이 이번에 7.5% 정도 뭐 매출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게 전망이 4.8%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유기농 시장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오늘 잠시 전에 나온 그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4달러 초반에 주당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6.47달러 이익이 났습니다. 이거 50%가 넘기 때문에 슈퍼 깜짝 실적인데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존에는. 그래요? 아주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자주 웬만하면 계속 컨센서스를 상회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나았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 AWS 시장에서 호조세를 이어갔고요. AWS가 지난 분기에는 예상만큼 잘 안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예상보다 좋게 98억 예상냈는데 100억이니까 좀 좋게 나왔다는 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24시간 딜리버리, 24시간 안에 배송. 대한민국에만 계신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쿠팡 이런 거 보면 오후 2시까지 하면 막 그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스24에서 책을 2시에 샀는데 밤 9시, 10시에도 책을 갖고 오는 나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의 그 땅덩어리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투자를 엄청 했고 그 투자 대비 벌 수 있느냐 갖고 이슈였는데 투자가 역시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투자가요. 그렇지만 이익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고요. 더 핵심은 뭐냐면 진짜 오늘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닝 다음 분기의 실적 전망을 월가 예상치보다 확 올려놨어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하나는 더 하면 이제 우리를 보면 쉽게 하면 구독이지만 정확히 보면 멤버십을 사는 겁니다. 쿠팡도 월 얼마 내서 있어요. 뭐 저는 안 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프리미엄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게 지금 프라임 멤버거든요. 네. 2018년 가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10억 그러니까 미국에서 1억 명이 지금 쓴다고 그랬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지금 지난 분기에 사상 최고로 늘어났다는 얘기하면서 1년 반 만에 정확한 수치를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지금 프라임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 곱하기 여러분들이 100불만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돈이. 엄청난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